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기도 짧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한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좀 공포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고 하더라고요.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이에요. 저 그림을 보면 되게 전쟁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전쟁이 아니거든요. 그 다음 질병이 이제 결핵에 관한 그림인데 결핵은 병이 이제 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 환자가 이제 자기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. 좀 처연하고 약간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고 그 이제 한센병을 소재로 한 그림들은 좀 외적으로 그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혐오스럽게 표현이 많이 됐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매독이라는 병도 그 당시에 화류병임을 알고 있어서 이게 남녀 간에 같이 걸리는 병이지만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조금 더 여자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여자를 좀 악하고 음울하고 약간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증세에 따라서 막 멋대로 이거를 어떤 은유로 막 받아들이고 뭐 그랬던 네, 거군요. 좀 그런 인상들이 있었던 거죠, 가슴. 저는 굉장히 정중하게 그 극장에 모여가지고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그 오페라를 보는데 사실 이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잖아요. 뭐 죽음의 역병이 도는 도시에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화예술을 감상을 한다. 이게 좀 약간 살짝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있는데 생각을 할 때 아니 이런 도시에서 정말 오페라를 보러 갈까 싶은데 실제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이제 전기 작가가 쓴 책 중에 어제의 세계라는 회고록이 있습니다.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독일이랑 오스트리아에서 이 초인플레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. 매일매일 물건값이 20배가 뛰는 게 이제 몇 달이 넘게 지속되는 기간이었습니다. 엄청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1년 있다 보니까 그게 계란 하나 값이 안 되고 이러면 다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때 굉장히 열심히 문화예술 감상을 했답니다. 네. 츠바이크는 이제 회고록에서 어떻게 쓰냐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술을 진지하게 즐겼던 적이 없었다. 되게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한 고요한 슬픔과 이제 불안의 상태인데 이럴 수도 있구나. 그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면 네. 처음에는 뭐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뭐 맞서 싸우거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. 네. 근데 너무 압도적인 불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세요? 자포자기하죠. 아테네 역병이 돌았을 때 투키디데스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사람들은 오늘만 날인 것처럼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. 여기서도 그 죽음을 앞두고 어차피 뭐 세상 망할 거, 자 우리 한번 쾌락을 느껴보자 뭐 이런 장면들 네. 얘기가 나오죠. 네네. 그래서 뭐 특히 격리돼 있고 밖에 탈출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. 사실 그건 이 패스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숙명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패스트가 또 이 물리학에도 큰 영감을 준 적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1665년에 런던에서 패스트가 창궐 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학교가 휴교를 그때는 2년 가까이 휴교를 하는데 그 바람에 당시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아이작 뉴턴 경께서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집에 있어야 했고요. 집에서 뭘 했겠어요? 할 일이 없잖아요.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은 그 대한민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제 미분, 적분, 네. 중력의 법칙 이런 네, 중요한 물리학 법칙이 그때 만들어졌어요. 이게 진짜 위기를 기회로네. 그러네. 근데 또 전 또 그런 생각하는 게 그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거기 사실은 뉴턴보다 더 똑똑했던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. 엄청난 문학가, 음악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사라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면 또 맞아요. 휴머니스트예요. 네.